바로 한 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 오토에버와 함께 또 비슷한 결로 어제 성우 하이텍 네. 바로 편입을 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벌써 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성우 하이텍이 왼팔이었나요? 어제 저희가 뭐 성우 하이텍, 그쵸. 화신, 뭐 그쵸. 왼팔인지 왼팔, 오른팔인지 오른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성우 하이텍, 화신, 서현이화 뭐 이런 부품주들에 맞아요. 대해서도 강조를 좀 해드렸어요. 일단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도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이제 경신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저께 이제 50억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좀 세론 뉴스가 좀 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 회사들 주가가 약간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부품주들도 같이 이제 윗꼬리를 조금 달았는데 차트 추세는 뭐 확실히 지금 돌아서고 있는 구간이에요. 저점이 뭐 워낙 강하게 좀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제 좀 N자형 파동으로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0일 이평이 또 공교롭게도 딱 10,000원 정도 이제 구간이거든요. 10,000원이 어쨌든 라운드 넘버 바뀌는 요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 뭐 11,000원 정도까지는 아주 쉽게 상승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오늘도 사실은 성우 하이텍은 만약에 이제 장중 늘림목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신규 접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부품주들은 화신, 뭐 성우 하이텍, 서현이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전장화와 관련된 이제 수혜도 예상이 좀 되고 어쨌든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호조 또 해외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멕시코, 인도 이런 쪽에 또 진출해 있는 부품주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경향이 좀 강하고 내년도에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강하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성우 하이텍은 10,000원 아래에서 매수 1차 목표가 뭐 11,000원, 11,500원 그 정도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략을 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접근도 유효한 성우 하이텍까지 리뷰 체크해 봤습니다. 12월 14일에 편입했던 큐로셀도 볼게요. 지금 네. 일단 가장 뜨거울 수 있는 게 네. 보니까 오늘 첨생법 개정안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이슈들까지 짚어보면서 한번 리뷰 네. 들어볼까요? 히로셀 말씀드리기 전에 알테오젠을 그것도 어저께 포인트죠.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분명히 어제 제가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 끗 차이로 탑픽 종목 옆에 제가 알테오젠을 놔뒀었는데 아마 자막으로 나가는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툴젠 옆에. 네, 툴젠은 어제 좀 안 좋았습니다만 알테오젠이 분명히 옆에 놓여 있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맞아요. 저희가 이 시간에 리뷰를 했죠. 알테오젠이 제가 이제 손절 당해가지고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거는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이제 밀려가지고 손절이 됐지만 오히려 지금 손절 처리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매수를 해야 될 자리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알테오젠이 이제 선봉장에 서면서 HLB가 이제 조금 쉬니까 어제 알테오젠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다 끌고 갔다. 큐로셀도 사실은 오전까지는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고 오후에 이제 복지위에서 첨생법 개정안이 이제 맞아요. 통과됐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큐로셀이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됐다. 어제도 제가 제약바이오 기업들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최근 국내 증시 흐름에서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세포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큐로셀이고 그다음에 GC셀이라든지 S바이오메딕스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차바이오텍 이런 기업들이 다 첨생법 개정안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킴리아가 이제 국내 기관에서도 더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킴리아와 같은 CAR-T 치료제, CAR-NK 치료제 개발을 분명히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GI셀이라고 하는 기업, 그 다음에 세포치료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GC셀, 그리고 오늘 리뷰해드리고 있는 큐로셀. 큐로셀은 이제 암발셀 임상 이상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세포치료제 배양과 양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GMP 인증 공장을 이미 확보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섰다. 12월 14일 날 이제 말씀드리고 이번 주 들어서서 그냥 3일 연속으로 강한 이제 양봉을 좀 만들면서 무려 33%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목표가를 제가 아마 직전 고점 35,000원 정도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만 이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어제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지긋지긋한 K세론 뭔가 뉴스만 나오면 뉴스를 받고 이제 좀 더 붐업이 돼야 되는데 뉴스만 나오면 항상 뭔가 그렇죠.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확 나와버리는 이제 그런 게 약간 이제 우리 시장의 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첨생법도 사실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 부분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본회의 이제 뭐 복지위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 이제 진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오히려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너무 이제 뒤늦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네. 세포 치료제 시장이라는 게 올해뿐만 아니라 뭐 내년까지도 계속 좀 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혹여나 또 조금 눌림목이 만들어지면 뭐 GC셀이라든지 큐로셀,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을 또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공략한다라는 생각으로 종목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첨생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큐로셀 리뷰까지 해봤고요. 함께 알테오젠도 짚어봤습니다. 박별님도 보셨대요. 어제 분명히 옆에 있었다고. 네, 맞아요. 그리고 옆에 본인님, 있었어요. 네, 본인님이 또 질문을 한 게 오늘 탑픽 기업이었던 TFE 옆에 HPSP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알테오젠과 비슷한 결로 묶자면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으로 어제 또 강세를 함께 보였기 때문에 그 옆에 것도 놓칠까봐 HPSP까지 네. 오늘 탑픽 기업 옆에 있었다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한발 기업 어떤 종목입니까? 김준호 매니저님 표현을 빌어가지고 네, 이제 진정성? 있게 네. 이제 제약주 리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아마도 시장에 또 관심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AI 반도체 이쪽이 또 될 가능성이 좀 높기 그렇죠. 때문에 조용히 또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을 또 공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 사실 이 종목도 어저께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12월 초에 이미 보로노이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주가가 12월 내내 정말 좀 지루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이 지루한 44,000원, 45,000원 요 구간을 좀 뚫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네. 재차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보로노이는 이제 포적 치료제를 이제 설계하고 그리고 신약 개발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AI 붐이 일면서 AI 의료기기라든지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루닛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JLK라든지 뷰노, 그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막 뜰 때 보로노이도 이제 같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고점이 이제 82,000원대를 딱 찍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아 이노베이션도 이 시간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것도 지금 어제까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거의 20% 수익이 지금 넘어가고 있을 텐데 지아 이노베이션과 거의 위치가 좀 비슷해요. 긍정적인 이제 호재 나오고 악재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다 녹아들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닥을 이제 형성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보로노믹스라고 하는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 자체가 임상 기간을 평균적으로 이제 4.5년에서 한 1.5년 정도, 거의 3분의 1 정도로 이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기간을 단축시킨다라는 거는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이제 현저하게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보로노이의 이제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 AI 신약 개발을 하고 신약 개발을 설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빅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로노이가 자체적으로 매년 한 4,000종 이상의 화학 물질을 합성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55만 개 이상의 이제 실험 데이터를 매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대한 양의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AI 신약 개발 설계 플랫폼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직접 신약 파이프라인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VRN07이라고 하는 후보 물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 이미 오릭사로 기술 이전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보로노이는 누적적으로 거의 3조 원이 넘는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정도로 글로벌리하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VRN07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ESMO에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완전간에 대한 이제 부분들까지 주목을 좀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VRN11이라고 하는 또 신약 후보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타그리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타그리소라고 하는 이 신약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 특히 타그리소는 EGFR 변이에 대해서 표적하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도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치료상의 문제점이 뇌로 전이가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뇌로 전이가 되면 이게 문제가 뇌 혈관 장벽을 또 뚫어내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일명 이제 BBB라고 하는 이 BBB를 투과할 수 있는 뇌 투과율이 강해야 뇌 세포 쪽으로 이제 약물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딱 두 군데 정도 꼽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보로노이하고 ABL 바이오. 이 ABL 바이오하고 보로노이는 사실은 이 뭐 폐암이 전이된 어떤 뇌 치료에도 활용이 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내년에 엄청나게 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알츠하이머 신약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분명히 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 뇌신경계 질환, 퇴행성 질환을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기술의 단초가 이 BBB, 뇌 투과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확보한 기업으로 ABL 바이오라든지 보로노이 같은 기업을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반등 흐름이라든지 시장에서 이제 어떤 기대하는 플랫폼 기술의 이제 확보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 보로노이 주가는 뭐 여기 있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이제 44,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53,000원, 손절 가격은 38,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적 항암 관련주 보르노이 어제도 보니까요. 뭐 펩트론, 레고캠바이오, 퓨처캠, 앱클론 등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네. 오늘 또 오전에 한올 바이오파마, SK 이노엔 등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보고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보르노이에 대한 뷰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보르노이뿐만 아니라 뭐 AI 신약 시장 자체가 네네. 연평균 성장률이 한 45.7%가 되고 결국에 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결국 AI 신약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그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이 AI 관련된 신약 플랫폼 기업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고 계속 맞아요.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큐렉소 같은 또 이젠 그 로봇 수술 관련된 그 협업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보로노이라든지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대표적인 AI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제약 바이오 업황 자체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단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 또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핵심 참가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초청을 받는 기업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핵심 키워드가 뭐 ADC 또 항체 약물 접합제뿐만 아니라 뭐 비만 치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의 어떤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펩트론이라든지 뭐 인베티지 렉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의 어떤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제 알토젠 같은 경우도 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갔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펩트론이라든지 인베티지 렉 같은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아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르노이에 대한 긍정적인 뷰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김준호 매니저의 네. 한발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어제도 편입했던 서현 이화가 정말 흐름이 네. 좋았습니다.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어저께 제가 저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리고 또 네네. 이제 화신의 오른팔이다라고 하면서 그쵸. 서현 이하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또 오른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94% 반등 나와줬고 화신이 어저께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 맞아요. 보였는데 결국에 또 서현 이하가 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서현 이하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이제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결국 미국도 네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지금 멕시코 지금 현대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해외 사업지에 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서현 이하다 보니까 화신과 또 성모 하이텍과 함께 자동차 부품 섹터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현대차 관련해서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현이아나 화신이라든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반등에 나와주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해외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 유럽 시장이나 또 북미 지역이나 또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현대차의 약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공동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내년에 러우 전쟁이 일단락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 또 이제 부품 가격도 마진폭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그런 우려 때문에 고점 대비 거의 60% 이상의 하락에 나와졌고 최근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금리 인하와 또 물가가 안정을 찾고 또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IRA 관련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은 점유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IRA 계지가 폐지되면은 지금도 가뜩이나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유일하게 IRA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점유율 2등으로 지금 북미 지역에서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가 됐든 간에 내년에 어떤 현대차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공동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어떤 상승 흐름은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어제 현대오토에버를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원자재 가격이나 어떤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영향이 덜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자동차의 어떤 섹터의 흐름은 SDV 전환과 소프트웨어 전환이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를 좀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후속 섹터로 우리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워낙에 고점 대비 낙폭이 좀 컸었고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적인 우려로 큰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년에 현대차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와 지금도 우리 국내에서 영업 이익률이 삼성, SK하이닉스를 제치고 1등, 2등이 현대차, 기아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그 어떤 매출 성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대한 이 낙폭, 좀 지나치게 하락에 나왔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서현 이하를 비롯한 화신, 또 그리고 성화이텍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까지 함께 점검 받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보유 전략으로 함께 체크를 해봤고 그렇다면 오늘의 한발 어떤 기업입니까? 네, 어제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25% 이상의 엊그저께죠. 상승 네네. 흐름이 나와주면서 큰 반등이 나와줬는데 센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센서를 만드는 스마트 네. 레이더 시스템이 올라갔으면 그 장비 기업인 퓨런티어라는 기업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결국에 뭐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다 관련된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전기차 카메라의 56%가 퓨런티어 장비로 생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하기에 맞은 만큼 우리가 그 센서를 만드는 장비 업체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퓨런티어는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좀 생산하는 장비와 또 그리고 그 카메라 모듈과 각종 센서들을 검사하는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분기 영업이익의 100배 정도 수준에 밀려드는 주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공격적인 공장 신설과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주요 고객사가 뭐 현대차 그룹은 당연한 거고 LG 이노텍이라든지 미국의 앱티브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제 테슬라와 1조 5천억 규모의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퓨런티어의 어떤 이제 카메라 모듈 장비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뭐 자율주행을 넘어서서 결국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각종 방위 산업에도 이 센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랬을 때 내년에 본격적인 퓨런티어의 어떤 장비 수요는 증가할 수 있고 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 센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4차 산업에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2천만 불 또 수출의 탑도 수상할 만큼 꾸준한 매출 성장세가 기록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또 현대차가 자율주행 레벨 3 또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또 그리고 테슬라에서 풀셀프 드라이빙 버전 12가 본격적으로 배포가 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또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번 CES 행사에서도 결국 AI와 미래 모빌리티가 가장 핵심 키워드라면 합치면 결국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또 이제 로봇 관련된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센싱 관련된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퓨런티어가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32,500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라인대를 36,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과 또 직결될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센서 카메라 모듈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반영해서 퓨런티어에 대한 뷰 함께 체크해볼까요? 역시 진정성 있으시네요. 진정성. 김준호. 오늘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만큼 네. 어쨌든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은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는 또 부품 회사, 장비 회사들 그쵸. 중에서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퓨런티어가 아닐까. 최근에 또 사이버 트럭을 테슬라가 이제 출시를 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도 퓨런티어가 많이 또 주목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와 또 실적 대비해 보면은 사실 너무 좀 주가가 좀 더디게 움직인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면 결국은 가장 먼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퓨런티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도 지금 좀 눌러 있는 자리라서 뭐 33,000원 정도 아래에서는
충분히 이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 위치로 보입니다. 네, 퓨런티어에 대한 긍정적인 뷰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한발 기업 정리를 해보면요. 보르노이 그리고 퓨런티어 두 기업의 흐름도 함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발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한발 기업 소개 이후에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오늘장 전략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봇도 함께 지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을 막아준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대동이 로봇 기업인가 봐요. 네. 어제 또 포스코 첫 로봇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그룹주가 일제히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결국은 대동에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이러한 모멘텀으로 로봇주의 접근이 유효한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매니저님, 네. 하림 HMM 이슈를 보면 네. 대동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어떤 쪽으로 무게를 두고 우리가 보는 게 좋을까요? 그건 사실 이제 어제 대동이 나온 이제 포스코의 로봇 공급 계약은 네. 사실 겉으로 보면 로봇이지만 네. 실제 사용의 목적을 보면 이게 자율주행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쪽으로. 네, 자율주행 이제 운송 로봇을 오. 만드는 거고 특히 대동은 농기계, 자율주행 농기계를 만드는 기업이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인기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의 이제 농슬라라고 하는 이제 존디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 존디어 주가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대동이라든지 TIUM 이런 이제 기업들이 같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대동이 개발하고 있는 게 200kg 이상의 사실 하중이 상당히 무거운 걸 자동으로 이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외형을 보시면 로봇보다는 자율주행 이제 운송기기에 이제 가깝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동 자체가 이제 이슈가 좀 강한 거기 때문에 대동을 이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저께 이제 대동하고 대동기어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테마성으로 이제 반영됐던 지난 9월 달에도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실제 이제 공급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된 거고 공급의 상대방이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이 아니고 포스코잖아요. 그렇죠. 그 포스코의 후광이 있기 때문에 대동이 이제 주가가 어저께 상당히 탄력적으로 아주 빠르게 그냥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대동하고 대동기어 이제 이런 직접적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한번 뚫어내는 시세가 물론 이제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꼬리가 조금 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가 초반에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슈로 꼭 주목해볼 기업을 하나만 꼽자면, 그러니까 매니저님은 그러니까 대동 틱스라는 말도 네, 있더라고요. 근데 대동 맞습니다. 틱스가 아니라 오히려 대동 슬라 쪽으로 봐야 한다. 그렇죠. 자율주행. 그래서 그렇다면- 자율주행 이제 운송 로봇 그다음에 우리가 그 AMR 관련된 이제 기업이 네. T-로보틱스라든지 유진 로봇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네. 이런 물류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또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로봇으로 확장하면 네. 사실 뭐 협동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보다는 AMR 이쪽을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T-로보틱스라든지 네. 유진 로봇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어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로봇 종목하고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ARM의 흐름까지 좋았으니까 오히려 유진 로봇 이런 네. 쪽에 물류 로봇을 보는 게 좋다라는 뷰였습니다. 그렇다면 네. 준호 매니저님의 픽은 어떤 픽일까요? 사실상 저는 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제 약간 조정을 받은 두산 로보틱스에 진입을 해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탑승해야 하는 건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3천억 규모의 그랬죠.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전일 대동 같은 경우도 포스코의 공급 계약 체결 얘기 나와주면서 또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로봇과 이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라는 게 어떤 방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뭐 로봇과 자율주행의 메커니즘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아까 좀 김혜민 매니저님 말씀했던 것처럼 뭐 이제 AMR 또 이제 물류 이동 로봇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협동 로봇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물류 로봇이고 또 최근에 SK의 또 T-로보틱스가 동국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또 SK온이 또 이제 상공장이라든지 또 공장 신설 또 그리고 증설에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또 전일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공격적인 공정 증설과 신설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T로보틱스의 어떤 물류 로봇이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물류 로봇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로봇 섹터는 뭐 두산 로보티스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이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종목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뭐 CES 행사에서도 가장 삼성의 핵심 키워드가 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또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움직임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IG 넥스원이나 어떤 대동의 어떤 움직임과 최근 두산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앞으로 성장성도 너무 좋게 보고 있지만 최근에 또 신규 상장주의 어떤 열풍을 불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과열권에 들어간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슈로 물류 로봇 쪽 유진 로봇 언급되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관심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로봇주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